지구상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엄한 풍경과 독특한 문화적 전통, 그리고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사건들이 어우러진 나라가 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하루가 사라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외딴 땅.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미스터리.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로 자라나 평생 파파핀의 파파, 비네라는 제3의 성으로 인식되는 등 그 관습만큼이나 특별한 나라, 문도 언센소리드의 이 새로운 영상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으면서도 매혹적인 나라 중 하나인 사모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한 곳 사모아, 하와이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낙원, 유럽인들은 이곳을 내비게이터 제도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나침반이나 지도 없이 구름과 파도의 모양이나 새의 종류를 이용하여 태평양을 정복할 수 있는 지구 최고의 항해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을 동반한 물고기들, 사모아 레슬링이 전쟁에서 무기를 대신했던 전사의 과거와 같은 독특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라. 이웃 나라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결혼 전 여성의 처녀성을 존중하는 조상의 전통이나 화려한 불막대 춤을 지키는 군도, 젊은이들이 용기를 보여주고 성인으로의 전환을 축하하며 새로운 파트너를 유혹하는 입문, 의식 분화구에 숨겨진 맥주 웅덩이, 또는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보이는 거대한 용암지대가 있는 인상적이고 위험 있는 자연, 태평양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긴 목적지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곳, 지구상에서 가장 낙원 같은 섬과 해변과 매우 가깝습니다. 문신의 땅과 태평양의 거인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사모아를 발견하면 놀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모아는 오세아니아의 폴리네시아 지역에 있는 작은 섬나라로 우폴루와 사바이라는 두 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섬들은 여러 작은 섬들과 함께 하와이와 뉴질랜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아름다운 군도의 일부입니다. 사모아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호기심 중 하나는 이 나라가 사모아 군도의 서쪽 절반만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아메리칸 사모아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럽과 미국의 열강이 이 섬들에 관심을 갖게 된 식민지 시대에 유래했습니다. 그 당시 군도의 서쪽 부분은 독일의 지배를 받아 독일 사모아로 알려진 지역을 형성했습니다. 동쪽 섬들은 미국의 영토가 되었지만 아메리칸 사모아라고 불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 사모아는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는 이름인 서사모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해당 국가는 단순히 사모아라는 이름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아메리칸 사모아 주민들과 갈등을 야기했는데 그들은 이 결정을 군도 전체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차이점은 동사모아인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과 서양인들이 독립국 주민들을 부르는 방식에서 여전히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사모아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나라라는 점인데 이는 사모아의 지리적 위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군도 국가는 날짜 변경선,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날짜 변경선은 지구상에서 하루와 다른 하루를 구분하는 가상의 경계입니다. 이 때문에 사모아는 1월 1일을 포함한 모든 새로운 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특권적인 위치에 있으며 세계 달력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011년까지 사모아는 날짜 변경선 동쪽에 위치하여 캘리포니아와 같은 시간대를 공유했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호주와 같은 주요 교역국보다 21시간이나 느렸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메우고 경제적, 문화적 이웃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사모아는 날짜 변경선 반대편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년 12월에 발생한 이 변화는 또 다른 놀라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모아는 12월 29일에서 31일로 바로 바뀌면서 문자 그대로 하루를 잃어버렸고
30일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모아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모아는 매일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는 최초의 나라로서 세계 어느 곳보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며 기이한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모아는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 현대와 전통이 만나는 특별한 여행지임을 재확인하며 이 여행에서 발견하게 될 진정한 낙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구는 약 20만 명이지만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약 60명으로 비교적 낮아 자연과 깊이 연결된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모아의 총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스페인 살라망카나 멕시코 쿨리아칸과 같은 중소도시 인구와 비슷합니다. 영토 면적으로 따지면 사모아는 2,800km가 넘으며 룩셈부르크와 비슷하거나 멕시코시티보다 약간 더 큽니다. 이는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약 60명으로 낮은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과 대조를 이루며 광활하고 거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 공간을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모아인들은 누누라고 불리는 작은 전통 마을에 살고 있으며 이곳의 공동체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조상의 전통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사모아 마을, 사람들이 대도시의 압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육지와 바다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인 환경에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사모아의 전통 마을인 누는 사모아 사회 및 문화 생활의 중심입니다. 이 공동체는 정원과 열대 식물로 둘러싸인 여러 채의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의 교회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공동 집회소인 팔레포노, 파레포노가 있는 중앙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팔레파레라고 불리는 전통 가옥은 개방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나무, 야자수 잎, 코코넛 섬유와 같은 천연 재료로 지어 자연 환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뜻한 태평양, 기후 덕분에 누우섬의 삶은 협력과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아이가, 가족은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각 구성원은 어업과 농업부터 문화 및 종교 행사 조직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누우섬에서 사소한 갈등은 이프포가와 같은 화해 의식을 통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프포가는 한 가족이 상징적으로 돗자리 아래에 모여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코코넛, 타로, 생선과 같은 신선한 음식을 매일 식단에 필수적으로 섭취하며 대대로 이어져 온 지속 가능한 관습을 보존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모아라는 이름은 수세기 동안 살아남아 온 폴리네시아어인 사모에오에서 유래했으며 신성한 땅을 뜻합니다. 이는 주민들과 섬 사이에 영적인 유대감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사모아인들은 가장 순수하고 보존된 폴리네시아어 중 하나인 사모아어를 사용하며 최초 정착민들이 도착한 이후로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3,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대로 전해져 온 이 고대 언어는 사모아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반영하며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모아 국민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강한 애착 덕분에 사모에어는 식민지화와 근대화의 영향을 견뎌내면서도 사모아의 문화적 환경에 깊이 뿌리내린 생동감 넘치고 진정한 언어로 남아 있습니다. 사모아어 외에도 영어가 공용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모아어를 사용하여 고국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지만 사모아의 역사는 고립, 조상 문화, 그리고 초기 유럽인과의 교류로 특징지어집니다. 사모아의 최초 주민들은 3,500년 전에 도착했습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문명을 건설한 이 폴리네시아인들은 어업, 농업, 그리고 현재 누누로 알려진 강력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기반으로 자급자족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최초의 유럽 방문객들은 15세기에 사모아에 도착했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탐험가들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인과 프랑스인은 사모아인들의 환대와 섬과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럽과의 접촉은 오랫동안 직접적인 식민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독일, 미국, 영국과 같은 식민 열강이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이 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모아는 잠시 독일 식민지가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뉴질랜드의 행정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외부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모아는 문화적, 정치적 자치권을 상당 부분 유지했고 마침내 1962년에 독립을 쟁취하여 태평양 최초의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리적 고립, 독립적인 성격, 그리고 식민지화의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모아는 환경과 문화 모두에서 진정으로 훼손되지 않은 낙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성 덕분에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사모에어는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이 섬들은 태평양에서 가장 순수한 자연의 마지막 안식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사모아는 국경 안의 지구상에서 가장 마법 같고 낙원 같은 곳들을 품고 있으며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전 세계 사진 작가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태평양에서 가장 많이 사진 촬영되는 곳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의 경이로움, 추아 오션 트렌치, 티스와 오션 트렌치가 단연 돋보입니다. 무성한 열대 식물로 둘러싸인 분화구 안에 자리 잡은 이 인상적인 천연 수영장은 수정처럼 맑은 물에 주변 식물의 에메랄드빛이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이 아름다운 공간의 중심부에 다다릅니다. 문자 그대로 큰 구멍을 뜻하는 추아는 사모아 자연의 위엄을 보여주는 곳으로, 평화와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으로, 자연과 깊은 교감을 원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사모아는 또한 20세기 화산 폭발 후 형성된 살레아 용암 지대와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매혹적인 지질학적 역사를 자랑합니다. 굳어진 용암이 흐르는 강으로 뒤덮인 이 풍경에는 어두운 지형 위로 솟아있는 교회와 같은 부분적으로 묻힌 구조물들이 있어 주변의 푸른빛과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들판은 멈출 수 없는 자연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형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모아인들의 독창성과 회복력을 일깨워줍니다. 사모아의 자연 환경은 지질학적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강조하는 독특한 야생 동물도 포함합니다. 이 섬들은 화려한 깃털과 독특한 노래로 유명한 시끄러운 아마노, 매너티와 같은 고유 조류와 다채로운 물고기, 바다거북, 가오리가 헤엄치는 산호초에 서식하는 매혹적인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입니다. 태평양에서 가장 건강한 산호초 중 하나인 이 산호초는 다이버와 자연 애호가들의 천국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은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사모아의 해변은 라누비치처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은 백사장, 청록색 바닷물,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자랑합니다. 이곳 해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방문객들은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시겠지만 사모아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얽혀 있습니다. 고대 사모아에는 전사들이 많았고 부족 간 갈등이 잦았으며 사모아 전사들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아 전쟁이 항상 무기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뛰어난 체력과 인내력으로 유명한 사모아 레슬링이 탄생했습니다. 레슬링은 분쟁을 해결하고 대규모 분쟁을 피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사모아인들은 무력에 의존하는 대신 백병전을 통해 힘과 명예를 과시하며 존중과 기술이라는 원칙 아래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영어, 사모아 레슬링을 국제적으로 알린 가장 저명한 이름 중 하나는 사모아의 깊은 뿌리를 둔 가문에서 태어난 드웨인 더 록 존슨입니다. 프로 레슬링계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존슨은 명문 사모아 가문 출신인 어머니 에이타 마이비아를 통해 사모아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피터 마이아는 레슬링의 전설이었고
할리우드에서의 성공과 세계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에서의 상징적인 경력을 통해 사모아 레슬링이 세계 무대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웨인 존슨은 상징과 문화적 참조를 대중 이미지에 통합하여 사모아 유산을 자랑스럽게 전달하여 사모아의 유산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모아의 전사 전통은 레슬링뿐만 아니라 시바투로 알려진 사모아 하카를 통해서도 표현되었습니다. 이 전사춤은 사모아인의 자부심, 힘, 영적 연결을 시각적이고 활기차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브타우는 한때 전사들이 전투 전 동기를 부여하고 상대를 위협하며 조상 신의 보호를 기원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통은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마누사 럭비팀과 같은 팀들은 경기 전에 시바타우를 추는데 이는 당열과 저항을 상징합니다. 시바타우는 사모아 사람들의 역사와 정신을 이야기하는 구호와 함성이 곁들여진 리드미컬하고 강력한 동작이 특징입니다. 무용수들은 눈을 크게 뜨거나 혀를 내밀며 상대를 위협하는 등 강렬한 표정을 짓습니다. 각 동작은 조상과 땅과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드럼의 리듬은 에너지와 감정으로 가득 찬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사모아 사회의 신체적 강인함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까지 고취시키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갈등이 레슬링이나 대화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심각해졌을 때 사모아인들은 깊이 존중받고 흥미로운 화해 의식인 오가오가를 행했습니다. 이 의식에서 가해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도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가족의 집 앞에 돗자리를 덮고 나타나 겸손과 회개를 상징하며 가족이 놀라운 방식으로 용서해 줄 때까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돗자리를 들어 올렸을 때만 용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분쟁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내 화합을 가져왔습니다. 사모아의 문화적 유산과 전통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놀랍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실 중 하나는 파파피네파피네라고 알려진 제3의 성싱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파피네는 일부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여자아이처럼 양육되고 대우받는 문화적 특징입니다. 폴리네시아 세계의 이 독특한 전통은 이분법적인 성 역할을 초월하며 사모아 문화의 특징인 적응력과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반영합니다. 사모에어로 파파피네는 문자 그대로 여성의 방식으로를 의미하며 출생 시에는 남성으로 지정되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서 여성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파프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속하는 관심사와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 여성스러운 옷차림, 여성적인 역할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나 친척들은 이러한 성향을 파악한 후 자녀를 여자아이로 양육하기로 결정하여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역할의 균형을 맞추고 서로 존중하기 위한 문화적으로 용인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자유와 정체성, 파파피네, 파파파인의 존재에는 사회적, 문화적, 동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누누족, 즉 전통 마을에서 대가족 구성원 각자는 공동체의 안녕에 필수적인 특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인 돌봄이나 집안 정리와 같은 가사를 맡을 여자아이가 소수인 경우 아들이 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필요성을 넘어 파파피네의 인정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생에 걸친 성표현 존중에 기반합니다. 파파피네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을 구분하는 제3의 성으로 인식되며 사모아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는 능력으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많은 파파피네가 예술, 교육 그리고 문화 전통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성별 간의 연결고리이자 포용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여정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기회를 빌려 파파핀의 전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모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세상과 그 경이로움을 매주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참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파파핀에는 가족 역할의 균형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종종 정체성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세상에서 조화, 단결, 상호 존중을 우선시하는 사모아의 삶의 방식인 파사모아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파파핀에는 사모아 전통의 유연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며 문화가 어떻게 자연스럽고 사회 구조에 통합된 방식으로 성별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방문객들에게는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전통은 사모아의 정체성과 공동체, 내 개인의 역할에 대한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구에르족의 과거와 사모아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그들의 문신입니다. 남성의 경우 페아, 여성의 경우 마루로 알려진 사모아 타투는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징적인 예술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뼈와 나무 도구로 만드는 이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것을 새기는 사람의 지위, 성숙함, 그리고 영적인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고통스럽지만 문화적 가치에 대한 용기와 헌신을 보여줍니다. 각 디자인은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내 위치를 반영합니다. 남성의 경우 파아를 완성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책임을 맡고 사모아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의식은 개인적인 성숙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구애와 관련된 사회적 요소도 포함합니다. 타투, 과정은 복잡성과 고통으로 인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종종 사모아 문화에서 높이 평가되는 자질인 강인함과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회복력과 헌신의 표현은 잠재적 파트너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이들은 이 젊은이들을 미래의 지도자이자 보호자로 가정을 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여깁니다. 불막대춤은 사모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전통으로 사모아 의례 의식에 깊은 뿌리를 둔 관광객들에게 문화적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 이 춤은 전투 전에 신의 가호를 빌거나 승리 후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추었습니다. 이 춤은 힘과 기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젊은 전사들이 지역 사회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춤은 의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축제와 문화 행사에서 많은 사모아인들에게 불을 다루는 용기와 능력으로 잠재적 파트너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은 위험과 활력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전통 문신과 불막대춤은 단순한 문화적 전통을 넘어 이러한 의식은 정체성, 강인함, 그리고 유혹의 표현으로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모아의 독특한 정신을 반영합니다. 마치 최초의 유럽 탐험가들이 사모아에 도착했을 때 이 섬 주민들의 우람한 체격과 건장한 체격에 감탄하여 기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것처럼 사모아의 독특한 정신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태평양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모아인들은 활동적인 생활 방식과 자연 환경과의 연결을 통해 강하고 근육질의 몸을 가졌습니다. 사모아인들의 큰 키와 풍채는 강력한 항해사이자 전사라는 명성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모아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현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모아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신장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그들을 아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놀라게 하는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풍부한 문화, 유산, 그리고 용맹한 역사는 사모아인들을 태평양에서
가장 매혹적인 공동체 중 하나로 만들어 왔습니다. 디즈니는 수년 전 이러한 매력을 발견하고 사모아의 춤과 전통, 그리고 수세기 전 사모아인들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로 인정받게 했던 해양전설까지 포함한 사모아의 문화를 반영하는 영화 모아나의 제작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아가 유럽인들에게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항해자의 섬들처럼 사모아인들은 다른 폴리네시아인들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항해가들이었으며 나침반이나 지도 없이도 태평양의 광대한 거리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관찰에 기반한 진보된 항해법을 사용했습니다. 파도의 모양, 바람의 패턴,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는 방향을 잡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넓은 바다에서 갈매기를 발견하면 육지와의 근접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0km 이내에 있는 특정 물고기와 해파리는 얕은 바닷물과의 근접성을 알려주었고 바람의 변화는 근처 섬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사모아 항해사들에게는 별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별자리를 식별하여 항로를 유지하고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류의 패턴과 철새의 이동 경로를 관찰하여 항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을 읽는 능력 덕분에 사모아인들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항해가 중 하나로 꼽히며 태평양의 가장 외딴 섬들을 식민지화하고 그들 사이에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항해술의 숙달은 새로운 땅을 탐험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사모아인들에게 바다는 장애물이 아니라 신, 조상, 그리고 운명과 연결되는 길이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천연 자원만으로 바다를 정복하는 이 놀라운 능력은 현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유산이며 역사와 환경 모두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앞서 보셨듯이 사모아는 깊은 전통, 전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다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땅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부터 화해의 의례, 그리고 뛰어난 항해 기술까지 사모아인들은 태평양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환경과 조화롭게 살면서 천연 자원을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탐험하는 그들의 능력은 회복력과 조상의 지혜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가까운 미래에 이 낙원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도 씬 첸수라에서 여행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사모아에 가는 방법과 즐기는 방법에 대한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모아에 가기 위해 대부분의 여행객은 수도 아피아 근처 우폴루 섬에 위치한 팔러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국제선을 선택합니다. 사모아는 외딴 지역이지만 뉴질랜드 오클랜드, 호주 시드니, 피지 나디와 같은 주요 도시로 가는 항공편이 자주 있습니다. 다른 대륙에서 오시는 경우 사모아에 도착하기 전에 이러한 도시 중 한 곳에 들러야 합니다. 사모아의 생활비는 선택하는 여행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모아는 고급 숙박시설부터 경제적인 옵션까지 다양한 예산에 맞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중간 가격대 호텔은 1박에 60번 80달러이며 호스텔과 저예산 숙박시설은 1박에 30번 50달러입니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한 분들을 위해 현지 게스트하우스나 전통 오두막인 팔레 파렛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진정한 사모아의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모아에서는 다양한 예산에 맞는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도 가능합니다. 중간 가격대의 요리는 2인 기준 약 40보 50달러 정도이며 현지 시장이나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생선을 먹으면 한 접시당 1달러 미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타로와 코코넛은 사모아 요리의 주요 재료이며 현지 점심 식사를 즐기는 것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맛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모아는 이동이 편리합니다. 하루 약 40빌 60유로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어 원하는 속도로 섬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록달록한 전통 버스와 같은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이고 현지 문화에 푹 빠져볼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좀 더 편안한 여행을 원하신다면 택시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좋지만 사모아는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훼손되지 않은 자연 환경, 그리고 고유한 문화가 어우러져 여행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파사모아, 이파사모아라고 불리는 사모아인들의 따뜻한 환대는 방문객들을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또한 평화로운 분위기와 낮은 인구 밀도 덕분에 섬을 걱정 없이 탐험하며 아름다운 해변, 산호초, 열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적 정취, 때묻지 않은 자연, 그리고 저렴한 물가를 모두 갖춘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사모아가 제격입니다.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이 마법 같은 섬,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이 잊지 못할 여행을 선사할 것입니다. 검열 없는 세상, 사모아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이 영상이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보석 중 하나인 사모아를 발견하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매주 이처럼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에 큰 힘이 됩니다. 아래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이 영상들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곳 중 하나인 사모아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만끽해보세요. 클릭하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